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최종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저희 설계 목표와 구성 부품, 다음에 설계 과정, 제작 과정, 마지막으로 시험주행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설계 목표는 표와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실내 환경이며 다음에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한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목표 주행 속도는 시속 10km입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항속 시간은 약 6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주행 구간은 실내에 구성된 트랙을 이용할 건데 이 트랙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직선 구간과 90도 코너링 구간이 혼합된 기본적인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주행 목표는 초기에 차선을 유지한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에 그 상태로 차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트랙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부품은 센서부, 제어부, 구동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센서부는 저희 영상을 입력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이용하였고요. 다음에 제어하기 위한 MCU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였고 액추에이터는 DC 모터와 서버 모터를 각각 이렇게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에 서버 모터와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서버 모터의 드라이버는 PCA9685를 이용하였고 DC 모터에는 L293D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전원들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와 리포 배터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각각 필요한 곳에 전원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에 재료들의 이제 결선된 하드웨어 블록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서버 드라이버와 DC 드라이버가 각각 서버 모터와 DC 모터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가 각각의 제어 신호들을 제어하는 것을 제어하도록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블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카메라로 영상 정보를 받으면은 그 영상 정보를 영상 전처리를 해주고 전처리된 영상을 이제 레인 디텍션 시스템의 구동을 통해서 이곳에서 차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식된 차선을 바탕으로 PID 제어와 조향 제어를 수행해서 구동부를 제어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차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트랙을 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제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상 전처리 과정과 차선 선택 과정은 1학기 때 수행했던 LDWS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 카메라가 녹화하는 영상의 해상도와 화면율을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들어온 영상 정보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링을 수행해준 뒤 관심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ROI를 설정해주고 그 ROI 안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캐니 엣지 디텍터를 이용해서 엣지 정보들을 검출하게 됩니다. 검출된 엣지 정보들은 허프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정보가 로와 세타 값으로 표현되게 바꿔주고 그 각 엣지 직선들 성분들 중 세타 값을 기준으로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 후보들을 선택한 뒤 각각의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으로 선택된 후보들의 메디안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의 값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서 LDS를 통해서 검출된 차선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향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향 제어를 위해서는 이 현재 차체의 조향값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조향값의 정보는 이렇게 검출된 차선을 통해서 검출하게 됩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LDS를 통해서 두 개의 차선이 모두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차선의 연장선을 그은 뒤 그것의 교점과 차체의 중앙점 그리고 중앙선과 이루는 이 사이의 각도를 조향값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차선만 검출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차선을 연장선을 그은 뒤 이렇게 높이 정보 축과의 이루는 교점과 이 중앙점과의 두 점을 이은 직선과 이 중앙선과 이루는 각도를 델타 세타 즉 조향값으로 이용하였고요. 왼쪽 차선만 검출됐을 경우에도 앞과 비슷한 과정으로 델타 세타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은 뒤 여기와 만나는 점과 중앙점과의 연결한 직선과 중앙선과의 이루는 이 각도를 델타 세타 값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구한 델타 세타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서브모터의 각도를 제어해서 조향 제어를 수행하게 되는데, 초기 상태, 즉 직진일 경우에 서브모터의 각도는 45도입니다. 이 45도를 기준으로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델타 세타만큼 더해주면 되고, 우측으로 갈수록 델타 세타만큼 빼주는 식으로 조향을 제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구한 델타 세타의 값은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각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은 거의 1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값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면의 해상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는 것과 달리 매우 미세한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델타 세타 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해진 델타 세타 값에다가 특정 웨이트 값을 추가해줘서 웨이트와 델타 세타를 곱한 값에 이니셜 앵글에 이 값을 더하거나 뺀 값을 최종적인 조향각으로 사용하여서 서브모터의 각을 조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웨이트 값은 실험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구했던 LDS와 조향 제어의 결과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들이 각각 이제 검출된 차선들을 의미하게 되고, 이 차선들을 바탕으로 조향 직선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ID 제어입니다. 이 블록도는 저희가 설계한 PID 제어의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PID 제어의 입력은 목표 각속도와 현재 각속도로 받은 피드백의 차이를 입력으로 준 뒤, 이것의 출력은 듀티 사이클을 출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출력된 듀티 사이클을 바탕으로 PWM 신호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PWM 신호가 모터에 인가되면서 모터의 각속도가 올라가고 감소하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에러는 앞서 설명했듯이 목표 RPM 값과 피드백 값의 차이로 설계되고, 각각의 P 제어기와 I 제어기와 D 제어기의 아웃을 각각 에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KP, KI, KD 뒤에 나누기 10, 나누기 1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매틀랩의 PID 튜너를 통해서 찾은 개수의 값과 실제 DC 값과의 스케일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너무 차이가 너무 미미하거나 너무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줘서 적절하게 되도록 실험적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아웃풋은 Pout과 Iout과 Dout의 합으로 나타내고, 이 최종 아웃풋 값을 이용해서 DC 값을 증가해주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PID 제어를 구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PID 제어가 적용되었을 경우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 실제 주행 중에 나타난 각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타겟은 5500rpm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PID 컨트롤이 있는 경우, 이것은 PID 컨트롤이 없는 경우에 주행속도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PID 제어가 적용된 경우에는 목표 속도에 좀 더 빨리 나타내는 라이딩 타임이 좀 더 훨씬 더 짧은 것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구한 이제 모든 시스템을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구현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각각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윗면 아랫면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와 함께 다 연결 결선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덮개를 주행 위에 외관을 씌움으로써 최종적인 차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시험 주행 영상은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